근데 우리가 집에 홈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홈캠으로 이렇게 방 안을 보는데 애가 울고 자지러지고 막 하고 있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집에 왔는데 안방에서 이제 쪼르리. 언니랑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위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1위는 직장 내 불륜이거든요. 아하. 왜냐면 모든 시간을 함께 하는데 또 내가 하는 업무를 상대가 다 알고 있어. 어허. 그러니까 얼마나 공감대 형성하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인데 매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게 잘 느껴져요. 동호회 트렌드가. 네. 우리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게 깨톡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지역 모임, 3040, 조직 모임, 뭐 금지된 모임 이런 거 검색하면 금지된 모임을 왜 금지를 시켰는데 왜 모여? 채팅방에서 그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 일단 채팅방 이름이 뭐죠? 기남 기녀의 금사. 채팅방 이름이. 그러면 기혼 남자, 기혼 여자의 금지된 사랑. 아하. 네. 이게 뭐야? 뭐라고 돼 있어? 안 보이는데? 이번 주말에 육봉 탈출하신 분 있나요? 뭐라고? 이번 주말에 육봉 탈출하신 분 있나요? 아, 알았다, 알았다. 육아 봉사? 나도. 육봉이라고 하는 거? 네, 그 그랬더니 그래서 하숙생 못 이겨서 육봉합니다. 하숙생? 남편인가 보다. 하숙생이.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밥만 차려주는 배우자, 그냥 밥만 먹고 나한테 학생처럼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아를 하고 있다. 와. 이거는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겠네. 네. 진짜. 네. 일이야. 이젠 집밥 먹고 의무방어전 하는 게 지쳐요. 아, 이건 뭐 알겠고. 근데 저도 오랜만에 집밥 먹었는데 별로. 집밥보다 마트에서 시식하는 게 더 좋죠. 이게 못 먹어. 이게 아. 불륜해서 육체적 관계를 집밥은 자기 부부간의 배우자하고 관계. 하는 거고 의무방어는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마트 외식은 마트 시식은 유흥업체 마트가 같은 데 가려는 거. 마트. MT. 모텔! 그러면 이제 시식은 초성을 따면 어머.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줘요? 이 은어가 뭐라는 거? 근데 이거 어떻게 다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보니까. 저도 사실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게 증거로 제출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트 가서 시식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면은 그러니까 저런 게 왜 생기는 거냐면 혹시라도 배우자가 봤을 때 그래 나 집밥 질려가지고 마트 가서 시식하는 거 좋다는 말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그런 은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불륜을 하다 보면은 증거는 흘리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워낙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뭐 클라우드를 많이 쓰니까 연동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증거는 흘리게 돼서 이렇게 막 공유 열심히 해도 결국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털렸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력해도 털린다. 어차피 들킨다. 그 당사자분들은 상대방 변호사를 진짜 미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게 상대방을 싫어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대적이세요. 굉장히 적대적이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 끝나자마자 거의 도망치듯이 그냥 법정 밖을 나가거든요. 그럴 것 같아. 사람 무서운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또 변호사를 향한 보복성으로 뭔가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남편분을 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내의 그 의부증으로 인해서 너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힘들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선임해서 소장을 보낸 이후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양날의 변호사라 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빨리 이런 변호사는 없어져야 되고 빨리 이 불륜을 해결해야 되나 하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분들이 그 번호를 확인을 하고 이제 안 받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제 재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법원 정문 앞에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인사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뛰어와가지고 무서워. 이 불륜이야! 네가 내 남편 꼬쉈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상대방 변호사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걸 좀 말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님도 그 상황이 너무 난처했는지 이렇게 보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더더욱이 재판이 끝나면 정말 총알처럼 당사자분이 오는 재판은 총알처럼 이제 아유. 돌아갑니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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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딸이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은 남자하고 좀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딸은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안 맞고 저런 것도 안 맞고 하니 맨날 티격태격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장모님한테 많이 하소연을 했어요. 깜짝이야. 야, 벌써 장모님 나왔잖아. 왜냐면 장모님이랑은 말이 너무 잘 통하잖아요. 몇 살 차이가 안 나는구나. 몇 살 차이가 안 나죠. 왜냐면 와이프랑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맞아? 그 장모님한테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될까요? 친딸이잖아요. 우리 딸이 좀 그렇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내가 생각할 때 이제 나중에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남편도 나가네? 혹시나 해가지고 뭐지? 하고 엄마 집에 가봤더니 이제 엄마랑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친엄마예요? 친엄마예요. 오마이갓. 그러니까 친엄마인데 이제 그거는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가족들도 완전히 해체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내가 외동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의 자매가 이종 사촌 언니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도 외동이고 나도 외동이고 하니까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 생겼을 때도 소개해주고 결혼하면서도 뭐 소개해주고 같이 뭐 소개팅 해줄까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소개해주지 마.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친척 언니고 하니까 맨날 불러가지고 같이 육아도 하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남편도 자연스럽게 있었죠. 근데 이제 아내가 친척 언니가 너무 편하니까 언니 나 오늘 친구 모임 가고 싶으니까 언니가 애 좀 봐줘 하고 맡기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홈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홈캠으로 이렇게 방 안을 보는데 애가 울고 자지러지고 막 하고 있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집에 왔는데 안방에서 이제 또르리. 언니랑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리로리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누가 봐도 그냥 잘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친척 언니 너무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이모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네가 네 남편 간수를 잘했어야지. 왜 둘이 놔두고 성인 남녀가 둘이 있으면 누구나 그런 본능적으로 자극을 느낄 텐데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다 해버리니까 이제 엄마도 어떻게 언니 그럴 수가 있어? 그치, 자매들끼리 싸움이 났고. 언니 딸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은 이제 완전히 완전 거의 풍비박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당사자분이 말할 때도 진짜 손을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제가 그 장점이 듣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이제 듣고 공감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물론 증거 영상 중에 막 그 뭐 욕설이 엄청 막 많은 녹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실 진짜 제가 듣도 보도 못해요. 그냥 뭐 짱시옷 들어가는 욕은 기본이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찢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많이 하고 또 막 옆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도 애기가 듣는 거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욕하는 걸 들으면 또 이거를 애기가 있는 데서 해야 되나? 저는 그걸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막 듣고 나면 진짜 내가 그 욕을 먹은 것처럼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상이 가잖아요. 갑자기 막 도대체 왜 이래 이러면은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하면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살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 상황이 상상이 가잖아요. 그것과 함께 증거로 다친 사진까지 같이 보면 그냥 그 상황이 다 눈에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들이 조금 힘들죠. 네. 저도 사람인지라 유독 더 마음이 가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너무 착실하게 잘 살아왔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어서 그냥 가정을 잘 꾸렸는데 배우자가 너무 폭력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뭐 한 달에 10만 원 줘놓고 그걸로 막 일일이 뭐 어디에 썼는지 지출 확인하게 하고
뭐 병원 가려고 뭐 병원비 하면은 너 7,000원 들어갔는데 왜 10,000원 달라고 하냐. 너 나머지 3,000원 어디다 쓴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숨막히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엄마랑 나이도 같고 딸이 있는데 딸도 저랑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뭔가 마음이 가고 우리 엄마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몰입된다. 그래서 재판 절차상으로 필수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이제 얘기를 다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불리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울면 안 되는데 법정 안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그 상황에서 막 울고 하시는데 저가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진짜 제발 판사님께서 해주시면 저 진짜 이렇게 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머님 부둥켜 안고 울고 차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9년 차나 돼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야지 울고 있다니 하면서 또 울고. 근데 너무 막 이입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저 사건이 근데 사실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감정이 지금 약간 근데 왜냐면 그 어머니께서 결국에는 제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나중에는 제 어머니 설득하면서 어머니 제가 변호사 생활 9년 하면서 판사님 앞에서 울어보기도 처음인데 이 울음이 이렇게 의미 없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그냥 당사자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존중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날 또 하루 종일 조금 마음이 먹먹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실 때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의뢰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 이야기처럼 되게 감정을 담아서 해주면 굉장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는 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의뢰인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좀 힘든 날들은 나 너무 변호사 하기에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프로답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감정이입이 돼서 속상한 거 반. 집에 가는 데네. 나는 프로가 아닌가 봐. 근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나지 않게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뭐 모든 걸 결정짓지는 않겠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두려움, 좀 책임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아까 왜 MMPI 설명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우리 양나래 변호사님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유독 옳음과 네. 도덕적인 거에 네. 공정함 이런 거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해, 이건 옳지 않아. 이런 거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타인의 어떤 감정에 그 이입하고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형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나쁜 쪽의 변호를 할 때는 네. 도덕적인 거와 네. 옳음에 벗어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빠지니까 덜 마음이 요동을 치고. 네. 뭐 이 사람이 맞긴 맞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애틋하고 그러지 않은 사건들도 네,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이 네. 두 가지 중에 이게 빠지니까 네 그럴 땐 좀 덜 요동이 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딱 같이 딱 맞물릴 때 마음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신기하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제가 신점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도 약간 저만의 기준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시죠? 이렇게 이거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호사님 왜 저를 이해 못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진짜 너무 사랑했고요. 그 배우자가 남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고 그다 배우자 정말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나거든요. 변호사님, 네, 못소리시죠?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해보셨어요? 정말 네. 사랑을 해보셨다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럴 때에는 선임료를 아주 높게 부르고 저는 막 3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안 오십니다.